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토요일이다 라고 우리 작가님은 말씀하시네요. 그 정도로 요즘에 주말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경제 드라이브 떠나볼까요? 티키타카 카 매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미리 더워서 해운대는 조기에 개장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 생각보다 많이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미 바닷가를 다 즐기고 온 것 같아요. 아니 태닝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되게 까만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하나 물어봅시다. 카 매거진은 원래 글을 쓰는 그 매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영상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항상 영상을 같이 찍고 있거든요. TV에 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밖에 있다 보니까 이제 까맣게 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원래는 우유빛깔이었던 최정필 기자와 함께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전기차가 의외로 좀 주의해야 할 점, 좀 무섭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들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는 길 가다가 전기차 봤을 때 별로 좀 어색하거나 신기하거나 그런 느낌들은 좀 네. 없죠.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가 움직일 때 소리도 아예 안 나고 하니까 이거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솔직히 예전에는 뭐가 쓱 다가올 때 네. 약간 그 우주선 느낌 있잖아요. 네네. 영화에 우주선 뜰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저도 전기차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한번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뒤에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빵빵하는 클락션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기차가 제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전기차들이 좀 저속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좀 이질적인 소리들 그런 것들이 좀 나게 그렇게 좀 의무장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기차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발이 일어난다? 네. 전기차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요? 사실 전기차의 잘못은 아닌데 네. 이게 전기차 때문에 다른 것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기는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 4월 18일에 뉴욕에 있는 한 주차장이 이 전기차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상 4층 높이의 네. 주차장 건물이었는데 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부상자도 한 5명 정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일단 뉴욕시에서는 이 주차장이 무너진 게 일단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 구조적인 문제로 붕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 사고 때문에 전기차가 좀 무거운 편에 해당을 하지 않나? 전기차들 많이 올라가면은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뚱뚱해서 주차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전기차가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전기차가 왜 다른 차보다 무겁습니까? 사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배터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좀 건물에 좀 무리가 가거나 혹은 붕괴가 되거나 혹은 건물뿐만 아니라 다리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전기차에서 화재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기차가 뚱뚱해서 다리가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차장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배터리가 네. 막 되게 잘 만드는 나라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기술은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볍게 못 만들어요? 아직 무겁습니까? 아직까지는 꽤 많이 무겁죠. 이 보통 자동차의 무게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차 중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자동차 딱 그 자체로 봤을 때 뭐 기름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름류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예비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제 공차 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상태의 무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차의 종류나 차 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공차 중량이 약 한 1.5톤 정도의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같은 급의 같은 차종으로 보게 되면은 이 무게가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kg 정도가 더 무겁다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이런 무게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배터리예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훨씬 더 가볍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이 전기차의 무게, 이 배터리를 좀 많이 실어야지만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라고 보게 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탑재되고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77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무게가 약 한 450kg 정도 되거든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엔진 들어가는 자동차들 2리터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엔진의 무게가 한 15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 3배 정도 더 무거우니까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그런 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차 무게가 한 2톤 된다는 얘기예요? 2톤이 훨씬 더 넘어가게 되는 거죠. 2톤. 지금 공차 중량이 평균 1.5톤 정도인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500kg 정도 더 무겁다고 하셨으니까 네. 2톤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2톤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데 사람이 여기에 탑승을 한다라면 무게 차이는 훨씬 커지는 거고요. 네. 배터리 무게가 450kg이다. 성인 4-5명이 항상 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의 일반 자동차 무게. 네. 그거랑 같다는 건데 이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감이 잘 오진 않거든요. 사실 딱 한 대만 이런 무게를 갖고 있어서 그런 차가 딱 한 대만 지나갔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대 이런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은 대수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또 같은 공간에 가만히 서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나비 효과처럼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대에 이 러시아워는 좀 유명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러시아워의 차에 이제 굉장히 많은 대수의 차가 도로나 주차장 위에 가만히 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중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 어떤 차들이 세워져 있나 그런 것과 함께 주차장의 상태를 조금 보게 되거든요. 이게 건물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바닥이나 뭐 천장, 벽 이런 데 좀 균열이 많은데 SUV나 아니면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돌아가거나 주차비를 더 내더라도 다른 주차장 없나? 그런 것들을 조금 살피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면밀하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네. 가깝고 주차요금 10분 추가될 때 얼마인지 그거 정도 봤지. 네. 야, 주차장의 컨디션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뉴욕의 주차장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차가 주차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뉴욕의 주차장 여기 좀 낡은 데라고 하죠. 이 뉴욕에서 이번에 무너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는 1920년대에 건설이 됐고요. 이게 주차장으로 바뀐 게 1957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맨 위층, 옥상에 승용차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너진 직후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SUV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들도 몇 대가 섞여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1층 옥상이 아닌 곳에도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무게를 비교를 할 때 내연기관 대비 한 400에서 500kg 정도 더 무겁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대가 모여 있게 되면은 무게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한 10대 정도만 주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한 5톤 정도 더 무거운 무게를 이제 바닥에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곳들 주차 면적이 막 한 1000대 이렇게 되는 곳들에 전기차가 쫙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500톤 가까이의 무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맨 아래층에 있는 주차장은 받게 되는 무게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이게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거운 차가 자주 지나다니게 되면서 생기는 도로 파손 이런 것들 아스팔트 파손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포트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다리 위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다리의 내구성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뚱뚱한 전기차가 다니는 길 어디나 그리고 어떤 건물이나 하중에 따라서 파손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기계식 주차장 중에는 그래서 너무 큰 차, 너무 무거운 차는 그냥 엔진차도 못 들어오게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전기차는 아예 진입이 안 되는 데들이 있겠어요? 지금도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주차장 법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주차장법의 이제 시행 규칙을 보셔야 되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을 보게 되면은 주차장의 무게하고 크기 이런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중형 주차장 그리고 대형 주차장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 중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게 기준이 1850kg,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200kg, 2.2톤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약에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설치비는 조금 들이고 운영은 좀 많은 차들을 좀 넣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치된 비중을 봤을 때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전기차는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서 그나마 좀 가벼운 차가 최근에 출시된 코나 EV 아니면 기아의 니로 EV 이런 차들이거든요.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1685kg,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1705kg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문제가 없는데 크기가 좀 큰 대형 수입 세단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전기차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거의 3톤에 육박을 해요. 아이고 사람 타면은 그 몇 킬로예요 이게. 3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벤츠의 EQS라고 하는 최상위 전기차가 이렇게 3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도 싣고 다니죠. 짐도 싣고 다니고 또 사람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을 때 사람이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이제 주차장에 가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무게가 들어가게 되니까 기계도 좀 고장이 나게 되고요. 만약에 무리해서 넣었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차를 못 빼게 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 굉장히 무리한 무게를 실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고장나다 못해 무너진다 그러면은 대형 정말 사고죠. 대형 사고죠. 근데 무인식으로 운영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그 알아서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운전자들이 내 차는 좀 무거운 편이니까 음. 좀 여기는 말고 다른 데다가 대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밀어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고장나고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이 무너진다. 만약에 무너졌는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람 다치고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그 손해배상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전기차 차주분들 요거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 차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지 요거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무리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겠고요. 아니 근데 자동차도요. 화재가 나면은 위험하기는 뭐 어느 차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전기차는 불나면 답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전기차 화재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전기차에서 화재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네. 뭐 배터리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원인이 뭐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운행 중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소프트웨어를 통한 뭐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리콜하고 무상 수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공통적으로 밝혀진 거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지만 정확하게 배터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불나면 가끔 뉴스에서 볼 때
3시간 동안 전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인근 소방서에서 죄다 수조를 가져와서 담글 때까지 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기차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써야 돼요? 전기차 화재, 그중에서도 이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무서운 거는 이게 불이 한번 나면은 제압이 힘들어요. 어. 예, 전기차에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는데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이게 한 8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8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멀쩡한 배터리에도 불이 쉽게 옮겨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폭발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끄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불이 붙어서 폭발한다. 열폭주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끄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끄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끄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 일반적인 소화기, 우리 쉽게 보게 되는 빨간색 소화기로는 이 진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소화기가 불을 못 끄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소는 이제 농장에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불 자체는 아예 끄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가능한 이유는 한번 치솟은 불길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배터리까지 확산이 되면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끄기 위해서는 화재가 난 부분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야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화포라는 것을 차에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안에서만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질식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불 자체를.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조를 가지고 와서 차라에다 물에다가 담궈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물로는 계속 열을 식히고 물에 갇혀 있으니까 또 질식 효과가 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용 수조가 전국에 몇 개 없기도 하고요. 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상 차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용 소화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그럼 그게 있으면 걱정을 좀 덜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화기에 대한 필요성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전기차가 많이 모이는 곳들, 이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근처에다가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 또 전기차 충전기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소화기를 전용 소화기를 의무로 배치를 해서 빠르게 진압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충전기 옆에 그럼 지금 소화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 이제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충전할 때 거기가 발화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클 텐데 네. 그게 없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앞서서 빨간 소화기로는 전기차 불을 끄기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네. 전기차용 소화기하고 일반 소화기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소화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ABC 소화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화재 유형을 표시를 해둔 건데 전기차 충전기 옆에 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D형 소화기거든요. 이 전기차 화재용은 아니고 사실은 금속 화재용 소화기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소화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좀 샘플로 보실 수 있도록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와 있군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유튜브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바로 D형 소화기. 네. 여기 써 있네요. 금속 화재용.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분말은 빨간색 소화기 분말하고 좀 다르다. 네, 그렇죠. 이게 있으면은 전기차 운전자들도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 적어도 초기에 대피할 시간까지는 버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차량 내에 이게 비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전기차 운전자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상에서 ABC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전기차용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없어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법에 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동법은 기존 소화기하고 같은 거예요? 작동법 자체는 기존의 소화기하고 동일하고요.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가 차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발화 지점을 향해서 직접 분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 소화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초기 진화하셔야 된다는 점 요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 카매거진의 최정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